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디스트리뷰션, 즉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표현하는 기제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동전을 하나 던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앞면이 나오면 성공이고 뒷면이 나오면 실패라고 해볼게요. 한 번 딱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뭘까요?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반반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10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까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번까지를 던졌을 때 10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이래버리면 이거 참 어려운 확률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이 확률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probability라고 하는 건 확률을 얘기하거든요. 확률은 n의 숫자, 즉 숫자가 많아지면, 즉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은 조금 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적어지는 확률을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분포상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한 문제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를 동시에 계속 하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 확률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린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somewhat이라고 하는 이 중간 부분과 그다음에 very, 그다음에 저 양쪽 끝단으로 갈수록 extremely, 이건 정말 어려운 확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mu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mu라고 하는 부분은 평균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평균 던지면 이 부분 나와. 그런데 extremely 쪽으로 갈수록 이 파지티브 쪽으로 가거나 네거티브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 그 확률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확률은 사실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 이런 이쁜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이 확률 분포, 즉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우리는 조금 더 고급지게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규 분포를 우리가 따질 때에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존재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뮤에서 여기 지금 보면 이건 이제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뮤에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또는 마이너스 1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라 갈수록 그 확률은 점점점 내가 여기에 속할 확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내가 여기에 속할 확률은 점점 많아지지만 즉 이 커브, 정규 분포의 커브 이 밑단의 면적을 우리는 100%, 즉 1이라고 봤을 때 이 면적 total area on the curve is 1, 1이라고 봤을 때 내가 이 안에 소속될 확률.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그래프 안으로 화살을 딱 던졌어. 그러면 어디에 꽂힐 확률이 제일 많다? 사실은 이 부분에 꽂힐 확률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나는 꼭 여기에 꽂혀야겠어. 어려운 확률이죠. 또는 여기에 꽂혀야겠어. 어려운 확률이죠. 그 확률이 바로 뭐다? 99.7% 밖의 확률이니까 0.3% 여기가 꽂힐 확률 0.3%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6시그마 떨어질수록 그 확률은 상당히 적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이제 예인데요. 어느 부분에 떨어지느냐? 자, 평균이 대략 72인치다라고 했을 때 이 58에서 72인치 사이에서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크지만 그거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58에서 72인치 밖이 아닌 예를 들어 113인치에 떨어진 확률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normally distributed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규성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X값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보면 어떤 것들은 0.01, 0.02 뭐 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저기 뭐 천문학적인 어떤 X값이다 그러면 그 변수들이 대부분 12,000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이 어떤 거는 0.01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거는 12,00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보정하기 위해서 Z값이라는 걸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Z값으로 보정을 했을 때에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지? 이걸 보면 모든 X1, X2, X3 값들이
다 이 Z값에서 얼마나 떨어진 정도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옛날부터 정말 똑똑한 과학자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 Z값으로 너희들이 보정만 해주면 그 보정한 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요 표로다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표는 우리는 바로 뭐다? Z값 표예요. 이제 ZCV라고 해서 Z Critical Value라고 얘기하는데 이 Z값이 한마디로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underlying distribution, 기저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기저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저라는 말이 뭐냐? 기준이 되는 어떤 분포를 얘기해요. 자, 아까 제가 두 개의 다이스, 주사위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개를 던졌을 때 몇 개의 확률이 나올 수 있느냐? 두 개를 던지면 합의 최소값은 2가 돼요. 왜?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도 1이 나올, 그러면 그 두 개 합친 거는 2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주사위, 즉 합이 2가 되게끔 던졌을 때와 자, 최대값은 뭐가 되죠? 당연히 12가 되죠. 이 10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다. 두 주사위 다 6과 6이 나올 확률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합이 2가 나올 확률과 합이 12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왜? 둘 다 1, 1이 나오거나 둘 다 6, 6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합이 7이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합이 7이 나올 확률은 무려 6가지나 돼요. 뭐가 될까요? 1과 6이 나올 확률, 2와 5가 나올 확률, 3과 4가 나올 확률, 4와 3, 5와 2, 6과 1 해서 frequency, 그 나올 경우의 수가 7이 나올 경우의 수는 6가지나 되는 거죠. 합이 7이 나올 경우의 수는. 즉 아까 제가 underlying distribution, 즉 underlying이란 뭐냐면 아까 기저 분포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저 분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frequency, 경우의 수가 몇 개나 되느냐를 갖다 다 그려놓은 거예요. 다 그려놓은 거예요. 몇 개나 되죠, 여러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전체 이 경우의 수, 이게 바로 기저 확률. 즉 어떤 이벤트가 나올 모든 확률을 다 디플로이 해놓은 것. 그게 바로 underlying distribution이다. 그렇죠? 이 underlying distribution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대략 종 모양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제로 36번을 던졌는데 요 프리퀀시가 정확하게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날 내가 정말 운이 좋은 날은 어때요? 36번을 던졌는데 다 1,1만 나올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합이 2개 36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지만 내가 어느 날 되게 운이 좋아서 36번 던졌는데 36번 모두 1과 1만 나와서 합이 2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되게 운이 좋은 날이면 물론 되게 힘들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6번을 던졌다고 해서 요게 이렇게 분포가 그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36번만 던진 게 아니고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던졌어요. 그러면 그 그림이 대략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즉 n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즉 시행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저 확률은 뭐에 수렴한다? 이 그림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저 확률이라는 것은 비단 36번만 내가 던졌을 때 확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걸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던졌을 때 대략 이런 그림을 그려내. 이런 그림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그림이 되겠죠. 내가 한 번, 36번만 던지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게 점점 n의 확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그림. 즉 이거는 뭐다?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n의 숫자가 늘어나면, 즉 시행의 숫자가 늘어나면 확률 분포, 그 그림은 어떻게 된다? 요 그림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사실 어디에서 나온 얘기다? 기저 분포에서 나온 얘기고, 이 기저 분포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00만 번, 1000만 번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고작 뭐예요? 한 번, 두 번밖에 샘플링을 못해요. 내가 우리 학교에 10,000명 전부한테 야, 너 중간고사 몇 점 받았어? 라고 10,000명한테 다 물어보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10,000명의 평균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정답인 거예요. 그쵸? 근데 모집단 10,000명한테 다 물어보기가 힘드니까 내가 그냥 랜덤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한테 뽑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번에 중간고사 몇 점 받았어? 저 87점이요. 저 94점이요. 저 64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100명의 샘플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가정을 하길. 원래 모집단 우리 10,000명, 우리 학교 10,000명의 전체 평균은 대략 한 80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필이면 100명을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서 물어봤는데 전부 30점대 애들한테만 물어본 거야. 오늘 학교에 나온 애들이 하필이면 공부 못하는 애들만 보조교육을 하러 나온 거야. 그들에게 물어본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또 오늘은 하필이면 물어봤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걔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샘플을 내가 샘플링 했느냐에 따라서 한 번 하면은 뭐예요? 평균이 64점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정답, population의 평균이 80점보다 무려 16점이나 마이너스 쪽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어떤 날은 또 하필이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물어봐서 그 샘플의 평균은 97점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원래 정답은 80점이잖아. 그러니까 17점이 플러스 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시행하면 그런 오차, 즉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샘플링을 내가 100번 했어. 즉 100명을 뽑기를 100번 시행한 거야.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그 샘플의 평균이 67점 나올 수 있고 어떤 거는 97점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이 평균들, 100번의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요? 대략 어디에 수렴한다? 모집단의 평균인 80점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샘플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면 안 돼. 샘플과 샘플링의 다른 점은 뭐다? 샘플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한 번에 그 샘플 그거예요. 내가 100명을 한 번 뽑은 거.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63점이 나왔어. 그게 바로 그 샘플, 표본이란 뜻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샘플링, ing를 붙이는 순간 뭐가 된다? 그 샘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50개를 100번을 뽑은, 100명을 뽑은 그걸 나는 5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했다는 얘기죠. 즉 샘플링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샘플링의 평균은 어디에 수렴한다? population, 즉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샘플링의 표본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표준 편차였어요. 데비에이션은 편차란 뜻.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샘플 집단에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각 샘플링된 평균들 있죠? 아까 63점, 97점 이런 것들. 그것들이 모집단 평균, 즉 정답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갖다가 보는 거는 바로 뭐다? 우리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이거는 표준 편차가 아니라 스탠다드 에러, 즉 표준 오차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해요. 표준 편차가 아닙니다. 표준 오차라고 표현하고요. 그 표준 오차를 구하는 식은 바로 루트 n분의 S. S가 뭐였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였죠. 표준 편차에서 뭘 나눈다? 루트 n을 나눈다. 라고 해서 루트 n분의 S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스탠다드 에러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144명 possible sample이 있습니다. SAT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를테면 수능이라고 봤을 때 그 수능 평균은 535점입니다.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값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 여기 보시면 sample was drawn from population of freshmen 비즈니스 어드민, 경영학과다라고 했을 때 경영학과 신입생들의 population, 모집단이죠, 그렇죠? 네, 모집단으로부터 뭐를 뽑은 거예요? 샘플을 뽑은 거예요.
전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전체가 모집단이라고 하면 500명이다라고 하면 그 500명을 우리는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명만 뽑아서 물어본 거죠. 그 몇 명의 샘플, 하나의 샘플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그 물어본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은 525점, 어떤 사람은 575점 물어봐서 여기 144명한테 뽑았네요. 그렇죠? 그 평균이 535점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이 샘플의 평균이니까 우리는 뮤가 아니라 X바가 되겠죠. 모집단의 평균은 아까 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런데 샘플의 평균은 그거랑은 차이가 두기 위해서 X바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X바를 갖다가 535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가정하기를 실제 그 평균값은 즉 뮤값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모집단의 평균이 455점이 나왔대요.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455점에서 이 모집단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가를 봤더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값이 100점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집단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분포를 보고 있다? 대략 355점에서 555점까지 사람들이 분포가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은 분포는 어디에 있다? 중간인 455점에 분포가 돼 있다라는 걸 즉 플러스 마이너스 100에 대략적으로 시그마 값이 1시그마가 이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 전체 한 100% 중에 68% 정도는 355점에서 555점 안에 다 분포가 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것의 스탠다드 에러 값을 구하면 뭐냐? 아까 144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40명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루트 n분의 s라고 얘기했으니까 144를 루트 씌우면 12가 되겠죠. 그렇죠? 12분의 100이다. 루트 100이다 라고 하니까 대략 스탠다드 에러 값은 8.33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냥 계산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자면 각 교수님들이 몇 분이 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8분이 올해에 몇 권의 책을 냈느냐라고 해서 A 교수는 6권의 책을 냈고 제일 많이 낸 사람 누구예요? H 교수님이 30권이나 냈네요. A 교수님이 논문을 제일 안 쓴 거죠. 그렇죠? 자, 뮤는 14. 이게 정답이 입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거 정답 어떻게 해요? 6 더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30 다 해서 몇으로 나누면 되죠? 8로 나누면 돼요. 자, 이미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뮤는 즉 퍼블리케이션 각 교수들마다 평균적으로 몇 권씩 책을 냈느냐라고 했을 때 뮤는 14가 되겠네요.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자, 뮤 나왔으니까 6 빼기 14의 제곱 더하기 10 빼기 14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다 서메이션 하죠. 어디까지? 30 빼기 14의 제곱. 그러면 분자가 돼요. 그거를 뭘로 나눈다? 분모가 우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n-1로 나눈다라고 했죠. 8명이니까 8 빼기 1로 나누면 7로 분모를 나눈 거예요. 그거를 전체 루트 씌우면 대략 이 시그마 값이 7.55가 나오네요. 이걸 통해서 뮤는 14예요. 즉 평균은 14예요. 표준 편차는 7.55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정하기를 어떻게 가정하냐면 3명의 교수님만 랜덤하게 뽑았다라고 생각해봐. 자, 우리는 이미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8명의 교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여기에서 3명만 뽑았어. 예를 들어서 A, D, G 교수만 뽑았어. 그러면 6, D, 8, G, 10만 뽑았어. 아니 지금 정답은 14권씩 한 명당 14권을 갖다 1년에 퍼블리케이션 했잖아요. 그렇죠? 퍼블리시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눈 감고 뽑았는데 A, D, G 교수를 뽑았더니 이 사람들은 좀 뭐예요? 약간 열등한 교수들이네요. 많이 출판을 안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눈 감고 뽑았더니 6, 8, 10이니까 대략 이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하기를 이 3명의 근거에서 모집단을 추정하니까 이 교수들 집단은 대략 한 8권 6, 8, 10의 평균은 8이니까 그렇죠? 8권씩 냈네요 라고 하면 이 정답과는 너무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또 3명을 뽑았는데 하필이면 E 교수와 G 교수와 H 교수를 뽑았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즉 14, 22, 30의 근거해서 이 사람들 올해에 책 많이 냈는걸? 평균적으로 뭐 한 20몇 권 냈는걸? 라고 하면 또 정답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저 분포를 다 하면 어떤 확률이 되죠? A, B, C, A, C, D, A, C, E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경우의 수를 다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 기저를 다 한다면 전체 8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돼요. 8 컨비네이션 3을 어떻게 구한다? 분모에 8-3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8 팩토리얼 이렇게 구해서 전체의 기저 분포를 구하기 위한 전체 경우의 수는 5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이 세 명이 몇 권씩 1년에 출간을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기저 분포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 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그냥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해서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56번 한 것처럼 그 효과성을 우리는 보겠다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 과거에 정말 똑똑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250년 동안 정말 똑똑한 수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